지금부터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하기 싫으면 뭐 한다? 안 하면 되고, 외출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요. 그렇다 했다고 사람들이 불평하면 뭐라고 한다? 왜 니나고 나는 못하나? 이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고 싶으면 또 뭐해라? 해라. 그렇다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 사연은 50대 여성의 가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사연입니다. 법률 스님의 인생 조언을 끝까지 차분히 들어보세요. 인생의 참회와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50세로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용기를 내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소위 남자들이 하는 놀이는 다 하고 논 사람입니다. 술, 도박, 여자를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인지 남편은 2000년부터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건강에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불안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작은 아이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후 저에게 엄마는 왜 아빠하고 싸우며 살았느냐고 하면서 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빠하고만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어 제가 소외를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남편이 없으면 너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은 저에게 본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며칠 전 저에게 엄마는 다른 애들을 키워봐야만 감사할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본인들에게 더 잘하려고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언니는 저에게 너희 가족은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 저보고 집을 떠나서 한 1년쯤 외국이든 제주도든 가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스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음과 격려와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는 저희가 남편에게 잘하지 못해서 아들이 저에게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하고는 요즘 나쁘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보다 아들이 저에게 섭섭하게 하는 게 너무 아들이 밉고 아들의 눈을 쳐다보기도 싫고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언니는 저보고 나가버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인지, 남편에 대한 참회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개인 얘기긴 하지만 50대 여성의 다수가 겪는 비슷한 심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고개 들고 저 쳐다보세요. 이거 이럴저럴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갱년기가 왔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쪽 생각하면 복잡해. 그래서 아이고 갱년기가 왔구나 이런 정도로 웃어 그냥 넘겨버리는 게 최고요. 이거 해결한다고 뭐 성당가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가 열심히 절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갱년기가 왔나? 와 요새 내 마음이 이렇지. 이렇게 슬쩍 그냥 갱년기에다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게 좋다. 즉 그 말은 가볍게 넘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래요. 남편이 젊을 때 지 맘대로 살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이래 사는데 네 맘대로 살고 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지 맘대로 할 짓 다 하고 살았으니까 남편이 일찍 죽는다 그래도 내가 별로 미련이 안 남겠죠.
만약에 담배 술 먹겠다는 거 못 먹게 하고 담배 못 피게 하고 뭐 못하게 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그래 죽을 줄 알았으면 실컷 먹도록 할 거 이런 게 생기는데 지 할 짓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그 인간 뭐 지 할 짓 다 하고 살았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첫째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애들이 아빠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게 골치 아프지. 우리 애가 아빠하고 사이가 좋은 게 왜 골치가 아파?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빠하고 내가 남편하고 내 사이에 애를 네 엄마 좋아하니 아빠 좋아하니 자꾸 이렇게가 여기에 내 안 좋아하고 지 아빠 좋아한다 해서 섭섭하고 기분 나쁜데 그거는 엄마답지가 못해. 그러니까 애가 아빠를 좋아하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아빠 이런저런 문제로 아빠 안 좋아하더니 이제 나이 들어 철드니까 남편을 좋아하구나. 이거는 내가 애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못 키웠다는 거예요. 잘 키웠다. 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런데 애가 엄마는 좋아하고 아빠 싫어하면 이거는 내가 잠깐 기분은 좋지만은 아이한테는 안 좋아요. 애를 잘못 키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누가 시어머니가 한 말도 딱 맞잖아. 자기 지금 남편 죽고 혼자 있어서 죽고 혼자 사는 뭐 미망인 소리 듣고 살아봐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해도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남편 말도 맞네. 살아있는 것에도 고맙게 여겨라. 맞아요, 그 말도. 다 맞아. 자기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갱년기 장애.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스님이 왜 아무 문제가 없다. 막 괜찮다, 괜찮아. 그렇다 하니까 자신감 가지고 그냥 사세요. 뭐 제가 저희 언니는 저보고 네가 떠나봐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떠나가지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되는데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미국 생활하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지. 내 없으면 네가 내 필요 할 거야. 이런 심보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심보로 가면 자기 없어진 뒤에 애는 좋다고 난리를 피우고 남편도 마늘 없이 이제 딴 데 놀러 더 잘 다니고 이제 다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면 자기 이제 얻어갈 데도 없어져. 그래도 내 없으면 안 된다. 내 없으면 네 어떻게 밥 먹고 사노? 이래가 터줏대감을 딱 잡아놓고 그래도 외국을 갈 때는 뭐라고 가야 된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갔다가 저를 쳐다와야지. 내 없으면 내가 못 사니까 한번 너도 본때 먹어. 이러면 처음에는 지금 선택이 지금 집 나가는 선택인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뭔지 알아요? 자살로 갑니다. 심리가 다음 심리는 자살입니다. 내주고 봐야 너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지. 내가 없어야 너가 이렇게 이제 심리가 가는 전초전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갱년기 장애가 우울증보다는 듣기가 좀 낫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런 병원에 가서 상담을 지금 하는 게 좋은 수준으로 이제 조금 더 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심리 상태가 이게 이런 게 이제 우울증이에요. 자기는 우울증 아니라 하지만 이게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을 아들에 대한 미운 어떻게 마음은 대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나도 우리 아들 착하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잘 키웠다? 내가 키웠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커서 아버지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펜을 가르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 좋아하는 게 내가 약간 밉상이고 내가 섭섭한 거는 근본은 아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이게 좋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남편에 대한 참여를 하는 건 맞아요. 남편에 대해서 잘해주려고 하지 마. 내가 당신 지 멋대로 지 인생 사는데 나도 내 인생 살면 되는데 왜 남을 그래 자기는 집에 갇혀 살고 남편 자유롭게 사는 걸 그렇게 질투를 해.
저게 좋아 보이면 지도 자유롭게 살면 되지. 못하는 자기가 문제지. 왜 하는 그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당신 미워했어. 미안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하기 싫으면 뭐 한다? 안 하면 되고 외출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이지. 자기 집에 있다고 남 집에 있어라 그러고 자기 뭐 저기 집에서 밥 먹는다고 남 집에서 밥 먹으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요. 그렇다 했다고 사람들이 불평하면 뭐라고 한다? 왜 니나고 나는 못하나 이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고 싶으면 또 뭐해라? 해라. 그렇다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밉다고 밥을 안 해주면 남편 밥 안 해주고 애 밥 안 해주면 이거는 감정이 휩싸인 거라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안 해준다? 아프다고 하고 밥을 안 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미버가 밥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밥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 밥 이러면 아이고 엄마 아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그래서 아이고 네가 좀 해가 주면 안 되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좀 해서 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밉다고 안 하면 이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인데 이거는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한 끼 굶을 각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 끼 굶을 각오를 해야 되고 도저히 배고프면 다 잔 뒤에 혼자 조용히 나와가 라면 끓여 먹고 자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다투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바보지 뭐. 이건 나쁜 거는 아닌데 조금 모질해는 거예요. 자기를 단돌이 해야 돼요.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다가 남편 밖에 가고 자식한테 의지하고 애들 어린 거 돌보고 내 편 만들어 있다 애들 사춘기 대가 크고 지 머리 굵어져가 지 맘대로 나가고 하면 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 그냥 외로워지고 나는 먹고 내가 사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래가 거울 딱 보니까 젊을 땐 예뻤는데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렇다고 지금 나가 직장 다니려니까 어때요? 지금 새삼스럽게 적응 젊을 땐 나도 한 가닥 했는데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헛살았다 싶고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게 꼭 육체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40에 결혼을 하면 50에 갱년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 키우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20살에 결혼하면 이런 경험을 만도 되기 전에 느끼고 보통은 이제 21, 5 이렇게 결혼해가 하니까 애들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얼마쯤 돼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때 오지만은 그때 이제 이게 환경하고 겹쳐서 이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좋다. 이게 다 한가해서 생긴 일이니까 아시겠어요? 애가 뭐 때문에 늙은 엄마하고 놀라 그랬어요. 젊은 여자하고 놀지. 참, 난 그거 보면 자기가 놀려면 왜 애 데리고 자꾸 놀라 그래? 지 남편하고 놀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애는 젊은 남자하고 놀더라고 젊은 남자애는 젊은 애들끼리 놀도록 하고 나는 심심하면 늙은 남자하고 놀면 되지. 근데 그것도 안 놀자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명상도 하고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이 사회적인 꼭 돈벌이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인 유의미한 실천적 활동을 하면 얼마나 정신 건강에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 갱년기고 뭐고 없어요. 근데 이제 몸에 분비물이나 이런 것에 이상으로 이제 약간의 이렇게 폐경 오고 뭐고 이러면서 약간 위축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 그런 거 금방 넘어가요.
법률 스님의 가르침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깨우침과 잔잔한 울림이 마음속에 더욱 오래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